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제, 바로 뇌 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때 정신도 없는데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지급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 동정맥기형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뇌 속 혈관이 선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혈액이 흘러야 하는데 이 병이 있으면 모세혈관 단계가 아예 없고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동맥에서 오는 높은 압력이 고스란히 정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약해지고 결국 터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환자 본인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토, 두통, 발작,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검사해보니 뇌 동정맥 기형이 있고 출혈까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출혈로 처음 발견됩니다. 또 한 번 출혈이 생기면 재출혈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뇌 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렇게 명백히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왜 보험사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까요? 핵심은 바로 진단 코드와 보험 약관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질병은 KCD 코드라는 걸로 분류됩니다. 뇌출혈은 I60, I61, I62 코드예요. 지주막하 출혈, 내뇌출혈,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뇌 동정맥 기형은 Q28.2라는 코드로 따로 분류되게 됩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대부분 뇌출혈 진단비는 I60에서 I62에 해당할 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단서에 Q28.2만 적혀 있으면 보험사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Q28.2와 I61이 함께 적혀 있어도 보험사는 이건 선천성 기형에서 비롯된 거지 약관이 말하는 뇌출혈은 아니다 라며 거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이유들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검사에서는 분명히 출혈이 보이는데 진료 기록에 신경학적 증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는 또 진단 요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흔한 두통이나 구토 말고 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명확하게 기록돼야 하는데 기록이 빠지면 문제 삼는 겁니다. 또 하나 보험사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자문입니다. 제3병원에 자료를 보내서 자문을 받는데 거기서 이건 일반적인 뇌출혈과 다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왜 거절됐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법원은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영상검사에서 출혈이 명확하게 보였는지. 둘째,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는지. 셋째, 진단서에 어떤 코드가 기록되었는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뇌출혈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단서에 Q28.2만 기록돼 있거나 출혈을 단순히 기형의 결과로만 본 경우에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혈관 기형 내부에서 발생한 출혈을 두고 분쟁이 있었던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내뇌출혈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형에서 비롯된 출혈도 뇌출혈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고 진단서 작성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진단서 코드 확인입니다. 뇌출혈 코드인 I60, I61, I62가 꼭 포함되도록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Q28.2만 단독으로 적혀 있으면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영상 검사 자료 확보입니다. CT, MRI 원본 파일과 판독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셋째, 신경학적 증상 기록입니다. 두통, 구토 같은 기본 증상 말고 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약관 확인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뇌출혈만 보장하는지,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까지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보험 분쟁 현장에서 느낀 건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진단서 코드, 영상 검상, 증상, 약관, 이 범위를 잘 챙기시는 분들은 보험사의 거절 논리를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준비가 부족하면 억울하게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험사는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다 알고 있고 일반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질환이지만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출혈 코드가 기저되어 있는지, 영상검사에서 출혈이 명확한지, 신경학적 증상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약관이 어떤 범위까지 보장하는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보험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갖추고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중요한 보험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